지금 평택 임장 가고 있는데 평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최 PD님. 같이 평택을 가는데 많은 분들이 6.17 대책 이후 평택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 동향, 또 분양권 동향, 그리고 지역 동향도 보러 가는데요. 사실 평택은 저한테 되게 뜻깊은 곳이에요. 왜냐? 제 고향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평택에서 거의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평택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평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 고향이기 때문에 애착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 6.17 대책 이후로 사실 평택이 상승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한 가을 정도부터 이제 상승해서 이제 겨우 한 8달, 9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요. 오늘 찾아갈 동선은 평택에서 가장 핫하다는 두 곳, 평택 고덕 신도시와 지제역 인근에 있는 더샵, 힐스테이트 인근 단지도 한번 둘러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평택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소사벌지구거든요. 왜냐면 지제역과 평택 전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지역이 소사벌지구예요. 그리고 소사벌지구와 그 옆에 있는 배다리 저수지에 있는 푸르지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전국 모든 투자자가 투자했다는 뉴비전 엘크루 단지도 조정지역 이후로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또 거기서 안성 공도로도 한번 가볼까 싶어요. 또 안성 공도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스타필드도 한번 가서 사진으로 한번 남기든지 영상으로 얼마나 젖었는지 한번 보고요. 안성 공도에 최근에 분양했던 이트리니티 현장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공도에 있는 대장 아파트인 우방 아이유쉘, 최근에 해안선이 계약했다라는 루머도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이해관계 없이, 저 계약 안 했습니다. 이해관계 없이 한번 둘러보러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기 안성 구도심지에 있는 아양택지지구, 실소유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도 한번 둘러보러 가고요. 그래서 평택과 안성 요번에 세트로 묶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러보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멋지게 아파트 숲이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신한이스빌 시그니처인데요. 현재 한참 입주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입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외관이 되게 블링블링하게 잘 나왔네요. 여기 분양했을 때 당시에 2017년 12월 인기가 좀 높았어요. 높다가 얘가 미계약분이 잔뜩 나오게 됩니다. 한 100몇십 개가 나와서 저도 그때 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분양했던 파라곤, 자연엔자이, 풍경채는 미계약분이 안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시그니처가 미계약분이 좀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시그니처가 초반에 분양했던 단지 중에서 인기가 좀 낮았어요. 인기가 좀 낮았던 이유는 분양가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요. 1년 전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없다가 지금 현재는 그 위상에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시그니처라는 마크가 아주 잘 보이는데요. 고덕의 대표적인 아파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프리미엄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사이에 높게 형성돼 있고요. 매물은 많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전면에 보이는 아파트는 고덕 제1풍경채 센트럴이라는 아파트입니다. 2017년 4월에 분양을 했었고요. 분양 당시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제 기억에도 미계약분이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예비 당첨에서 완판이 됐고요. 2019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세대수는 총 1022세대고 고덕 신도시 내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실거주자 분들한테 좀 인기가 높았고요. 또 제1풍경채 옆에 초, 중, 고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면에 보이는 아파트는 고덕 자연엔자이입니다. 2017년 3월에 분양했던 공공 분양입니다. 자연엔이 무슨 뜻이냐면 경기도 시공사와 자이, GS건설그 브랜드가 합쳐져서 분양했던 아파트고, 분양 당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여기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그들만의 리그이긴 했고요. 그때 당시 시작과 동시에 6, 7천이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단지입니다. 입주는 2019년 8월에 입주를 했고요. 총 75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가 기억나는 게 입주 때 입주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아주 급락을 했어요.
7, 8천, 5, 6천 했던 프리미엄이 거의 1,00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또 1년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저가는 없고 분양가 대비 한 1억 5천 원 오른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급락했던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이 외관이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자이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자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이 육교를 통해서 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네요. 지금 앞에 초등학교 보이시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가 고덕 파라곤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 고덕 신도시에 첫 분양을 했던 단지고요. 제가 직접 모델하우스 갔었을 때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한 4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을 됐고요. 평택 고덕 신도시 전체적으로 얘가 대장 아파트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가격대도 다른 단지들보다 조금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입주는 2019년 6월에 첫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입주가 마무리가 됐죠. 그 세대수는 752세대로 초품화면서도 고덕 신도시에서 가장 입지가 우수하다라고 평이 들어있는 대장 단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외관은 살짝 클래식하더라고요. 모델하우스 가서 파라곤 40평의 내부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정한 모델하우스인가 아니면 호텔인가, 전국에서 탑 정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내부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 아파트도 똑같이 입주장에 휘청대청이 있었어요. 입주 시기에는 30평대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됐지만 40평대는 가격이 확 떨어졌습니다. 프리미엄 500, 1000 정도로 확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또 여기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거의 2억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 물건이 없다고 하네요. 파라곤을 지나서 바로 아파트가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아파트는 고덕 신혼희망타운입니다. 2019년 1월에 분양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주거복지사업 중 신혼들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시기는 2019년 1월에 분양을 했고요. 2021년 8월에 입주를 진행합니다. 약 1년 1개월 남았네요. 이 많은 세대 중에서 분양은 596세대, 임대는 295세대로 일부 분양은 다 끝냈고요. 첫 분양이 진행됐을 때 미달이 굉장히 많았어요. 2019년 1월 당시 평택 분양 시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미달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추가 모집해서 분양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작년 9월부터 시작됐던 평택 고덕 신도시 훈풍에 따라서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지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분양가도 지금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저렴하다 할 수 있겠네요. 현재 골조 공사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입주까지는 약 1년 정도 남았네요. 요 앞에 보이는 데가 평택 고덕 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인데요. 현재 아파트 입주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중심 상업지구에 있는 건물들은 지금 몇 동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가 나중에 고덕 신도시의 최고의 상권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의 건물만 젖어 있고요. 아직까지 대부분 공터로 남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입주된다면 중심 상권에 있는 건물들도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입니다. 또 신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 어느 정도 임대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임대 아파트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임대 아파트도 아주 멋있게 잘 돼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지나서 지금 삼성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로 가는 길에 보니까 주변에 상가 주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덕 신도시 삼성 반도체 앞에 상권도 잘 형성돼 있고 손님들도 많고 주변에 보니까 음식집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더라고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평택 고덕 신도시 삼성 반도체 건물인데요. 지금 점심 먹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현장에 업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변에 건물 짓는 분들이 대거 나오셔서 지금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영상을 한번 담아봤어요. 또 병원도 들어온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주변에 여기 임대 아파트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런 소규모 임대 아파트도 많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슬슬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리슈빌 파크뷰입니다.
2019년 8월에 분양을 시작했었고요. 2021년 11월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730세대로 분양 당시도 똑같이 인기가 없어서 분양 당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1순위 미달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작년 9월 이후 평택 고덕 신도시 상승세로 인해서 분양가 대비 거의 한 1억 정도 오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인근에 저류지가 형성돼 있어 일부 세대는 조망권이 확보돼 있어 인기가 나름 높겠더라고요. 고덕 리슈비를 지나서 다음 보이는 곳은 평택 고덕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입니다. 2021년 1월에 분양을 했고요. 입주는 2022년 6월 입주입니다. 세대수는 639세대로 여기는 좀 특이했던 단지예요. 왜냐면 이 아파트가 깜깜이 분양을 했던 단지였습니다. 깜깜이 분양이 뭐냐면 홍보도 안 하고 모델하우스도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홍보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낮게 나오잖아요. 낮게 나오게 한 상태에서 분양이 다 끝나고 오픈을 해서 선착순으로 와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아주 평택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특별한 분양 방식으로 했는데 이때 당시 이 평택 고덕 신도시 인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깜깜이 분양으로 엄청난 성공을 일으켜서 바로 마감이 됐던 단지입니다. 분양한 지 오래되지 않아 지금 터파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층수는 보이지 않네요.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호반 서밋 2차입니다.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예요. 2000년 7월에 분양을 했고요. 입주는 2022년 5월 입주로 766세대입니다. 그때 당시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 정도 했어요. 84제곱미터 기준에서. 평택 고덕 신도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분양을 했어요. 하지만 분양 승인은 비규제지역 승인으로 나와서 전국 청약이 가능했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에서 대출이 나오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해서 평균 경쟁률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요. 계약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 아마 예비 당첨에서 완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분양했지만 좀 미리 건설을 해놓은 것 같아요. 보통 분양을 하면은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호반 같은 경우는 한 1층 정도 건설이 돼 있는 걸 봤을 때 호반 2차 같은 경우는 분양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건설이 돼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호반 서밋입니다. 2019년 8월에 분양을 했고 2021년 11월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이후에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대수는 658세대로 분양 당시 인기가 높지는 않았지만 입지가 평택 신도시 내에서도 우수한 축에 속했어요. 이때 당시 분양에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평택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던 이유는 또 삼성반도체와 좀 가까운 이유도 있고 인근에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던 단지로 지금 현재도 인기가 되게 높은 단지거든요. 한 20층 정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내에서 입지가 거의 상급에 위치했던 단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덕 파라곤 2천은 2019년 5월에 분양을 했고 2021년 7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세대수는 654세대이며 분양 당시 인기가 굉장히 낮았던 단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덕 신도시 전체가 위상이 높아졌죠. 그리고 앞에 펜스 보이시죠? 이 펜스는 올 7월에 조만간 분양 예정인 제1부경채 2차로 총 877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전에 분양했던 호반 서밋 2차 같은 경우 시세가 4억 4천, 분양가가 4억 4천이었을 때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고덕 제1풍경채도 제가 봤을 때 조정지역이긴 하지만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가가 4억대 초중반에만 나온다면 분양 성공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파라곤 2차도 한 15층 이상 올라갔는데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되게 크게 잘 형성돼 있더라고요. 앞에 지금 타워 크레인 보이시죠?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A39블럭 공공 분양이고요. 7월 15일 날 1순위를 합니다. 세대수는 811세대로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도 파라곤 2차 제1풍경채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음은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들렸어요. 자, 부동산 소장님 의견을 좀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파라곤과 자연현자의 제1풍경채는
지금 입주 1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매물도 없고 전세도 없고 또 6.17 대책 이후로 뭐 가격이 급락했다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부동산 소장님들은 구평택에서 고덕 신도시를 들어오고 싶어 할 정도로 되게 선호도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신한인스빌 분양권 매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뭐 1억 3천에서 1억 8천까지 높이 형성돼 있고 최근에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또 양도세가 55%다 보니까 그마저도 매도하시는 분들이 꺼려한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신한인스빌이 굉장히 많았어요. 84제곱미터 기준에서 2억대 초중반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뭐 한 40%, 30%밖에 안 돼서 오히려 전세로 살면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외에 분양권들은 거의 뭐 살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서 혹시 급매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매물 잠김 때문에 그렇다 할 급매도 없었고 신한인스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호가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떨어졌다는 부동산 소장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왔었던 고덕과 지금 고덕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나중에 평택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고덕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신도시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이 걸리는데 올 때마다 분위기는 완전히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저도 만약에 평택에 산다면 고덕 국제도시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이 쾌적하고 인프라가 점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덕 국제 신도시를 둘러봤는데요. 딱히 급매는 없었다. 매매하는 물건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고덕 국제 신도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갔던 곳은 지제역 인근에 있던 단지들 그리고 소사벌지구 그리고 뉴비전 엘크루 쪽을 둘러봤는데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열심히 발표 팔아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